저는 1956년 강주시 호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준호 씨 댁이 있었고 의제 합영년생 댁이 있었던 그 골목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제가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갈 때까지 거의 똑같은 길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같은 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앙초등, 전남여중, 그리고 전남여고. 그 학교 가는 길에 지금은 그 518 기록관이죠. 가톨릭 센터가 있었고 또 역시 그 등하굣길에 전일 빌딩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주로 하교하는 길에 전일 빌딩에 있던 전일 도서관을 들려서 친구들과 같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은 518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건물이 되고 있죠. 그 대학은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했고 그때 당시 저희가 입학했을 때 그 1975년에 3월에 입학하고 나서 바로 5월에 올남전 패망이 있었죠. 미군 철수. 엄청난 그 격변의 세월이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10월 유신이 터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가 그때 일반사회 정치 경제를 배우고 있었는데 헌법을 1조부터 계속 학습하던 그런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가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배웠던 모든 그 헌법, 그리고 그 일반 같은 그 정치, 경제, 사회 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전부 다 이건 지우고 다시 하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말라. 우리 선생님 말씀이.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그때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유권, 규범권, 그런 그 여러 가지 원칙과 위배된 그런 새로운 헌법 조항, 법률 조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 있을 때는 이미 그때 어떤 그 유신 이후에 민청항쟁 사건이 터졌고, 명동성당 그 위장 결혼 사건 터졌죠.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투옥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석방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고 당연히 저희의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어떤 그 사회 지금 그 문제 그다음에 특히 어떤 유신 독재 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학습 이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내내 어떤 학생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남대학교 학보사의 학생 기자로 일을 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정보 당국에 굉장히 많은 감시를 받았고 여러 가지 사찰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그때 활동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나중에 학생운동하고 민주운동 하다가 감옥에 갔고 또 오랜 세월 함께 한 동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선배들도 있고 그 또래 동료들 중에서 특히 KSCF 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동료 중에서는 나중에 교육 민주화 운동을 함께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무사히 전라남도 교육감 임기를 마친 장소군 전 교육감도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과 함께 아마 1975년 대학교 1학년 입학했던 당시부터 그리고 나중에 정교조 운동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6월 항쟁 그 이후로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작년까지 강주전환 민주화운동 동지의 상임대표 겸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직접적 계기는 대학교 1학년 때 KSCF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교내 동아리 서클로는 독서 토론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 루사라는 그 사회과학 그 스터디하던 그 교내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나 별도로 언더 그룹이었던 KSCF,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국 기독학생 총연맹이죠. KSCF 그 들어가서 거기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KSCF는 민청학년 사건을 전후해서 반국가단체로 이미 그 유신 당국에서 그 지목되어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못할 때였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그 모임을 갖고 그 여러 가지 집회를 하게 되죠. 그때 KSCF 같은 멤버로 아까 언급했던 장서궁청 교육감 그리고 그 함께 교육민주화운동을 했고 정교조 해직을 함께 했던 이세천 선생, 그 다음에 그 민주화운동가 조봉훈 선생, 그 다음에 사계절 출판사를 창립했었던 우리 김용정 동지, 그리고 KSF 직접 멤버는 아니었지만 함께 그 이하 씨나 기독교 민주화운동을 활동을 함께 했던 김은경, 지금 현재 기장 그 총회장이죠. 김은경 목사 등등 여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일단은 그 교내에서 그렸던 루사는 교내에서 좀 온건한 어떤 노선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었고 KSF는 좀 더 직접적인 그 어떤 유신 독재를 타도하게 한 여러 가지 어떤 필드 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전국의 그 청년 학생들의 연계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적인 그 반유신 그 투쟁을 할 수 있었죠. 당시에는 긴급조치 구호 상황이었기 때문에 75년도부터 5명 이상의 집회는 아예 할 수 없었고 실제로 교내에서 2명, 3명만 모여도 바로 그 정보 당국의 감시를 받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었었는데 실제로 제가 제가 문학부에서 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문학부 앞에 있었던 박물관 앞에는 그 우리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거기서 잠깐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거나 그러면서 그 잔대에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항상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그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 그리고 대학 본부에 있었던 상담 지도관실에 그 상담 지도관 쌤들까지 나오셔서 감시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들의 활동은 교내보다는 교외의 활동을 주로 하게 됐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종교단체, 교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KSCF 멤버들은 크리스찬도 있었고 넌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오히려 넌 크리스찬이 실제로는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활동할 수는 전혀 그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연히 기독교 단체 그쪽에서 그 활동을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그런 측면이 많았고 이제 그때 저희들이 그 모임을 할 때 그 장소를 기꺼이 내주셨던 분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유은창 목사님 강주공원에 있었죠. 신강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유은창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 긴급조치 구호로 여러 번 감옥에 투옥되셨지만 기꺼이 그 목사관 의회에 있는 그 방을 시를 내주셨고 저희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하셨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때 가끔 봤던 유원창 목사님의 그 아들 그때 학생이었죠. 숭일고 학생이었던 우리 그 류동훈 열사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가끔 목사님 심부름을 그 저희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했는데 5.18 최후의 시민군으로 도청 정문에서 그 산화했죠.
그 신강교회가 저희들의 중요한 활동 거점이 하나였고, 또 가끔 신강교회가 정보당국의 사찰이 좀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에서 할 경우에는 당시 계림동 성당 본당 신부셨던 조비오 신부님께서 기꺼이 또 장소를 내주셨고, 함께 그 저희 모임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그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은 KSSF 모임이었고, 실은 그때 당시 1975년, 1976년 상황에서는 교내에 있던 여러 가지 그 루사나 이런 서클들이 전혀 활동을 학생운동이라는 그 운동자도 꺼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활동 그 토대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전부 일단은 그 각자 그 교회를 한 군데씩 선택을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일단 청년의 활동부터 시작을 했죠. 주로 그때 갔던 것이 기독교 장로회가 그래도 당시로서는 좀 진보적이었고 좀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셔서 기장교회가 굉장히 저희들을 기꺼이 받아줬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한빛교회 윤재흥 목사님, 거기는 조아라 장로님이 또 심우하고 계셨죠. 한빛교회. 그리고 은명기 목사님이 그 심우하고 계셨던 양림교회, 욱교회, 두 교회가,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강주 전남 지역의 EIC 조직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NCC 활동에 함께 청년들이 결합해서 하는 그 75년부터 거의 한 78년도까지의 그런 그 긴급조치 구호가 해제될 때까지 그 교회가, 그리고 교회 관련 단체가 중요한 저희들의 활동 근거지였다. 제 경우에는 일단 한빛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IWCA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76년도부터 YWCA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청년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깐디 연구회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고임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로 정용화 전 5.18 기록관장, 그리고 서울대 그 불문과 교수로 나중에 가셨죠. 최곤행 교수,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YWCA에서 청년회로 등록을 하고 그 주로 했던 활동은 대중 강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체 집회 시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IWCA라는 종교 단체의 그런 그 장소를 활용해서 일단 대중 강좌를 할 때 맨 처음 시작한 그 대중 강좌가 함석헌 선생님을 모시고 그런 그 강의를 듣는 그런 깐디 모임, 거기서 시작해서 매월 한 번씩 그 대중 강연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그 유명한, 그러니까 쉽게 모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기꺼이 전혀 뭐 강사료랄지 저희가 차비도 교통비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기꺼이 자비로 광주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그 청년 학생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78년까지 계속 이어졌죠. 강사로 오셨던 분은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주로 이제 그때 당시 아마 그 민주 인사들의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셨던 것 같아요. 뭐 김동길 교수, 고은 시인, 백기환 선생님. 그때마다 주제는 달랐는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주제,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주제, 결국은 반유신 민주화죠. 아마 78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78년도에 그 교육지표 사건으로 저희들 대부분이 이제 그 투옥되고 감옥에 가고 학교에서 제적됐는데, 그해 가을 겨울 무렵에 가령 IWCA 그 당시 강당 이름이 소심당이라고 1층에 강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그 강연을 하면 거의 그 소심당이 그 입추의 여지없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거의 한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거의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까지 전부 오셔가지고 강연을 듣고 그런 뜨거운 열기들이 그 이후에 아마 저희들은 그 강주 시민들의 민주 역량을 키우고 확산하고 그러면서 5.18 민중 항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역량들을 거기서 키워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분석하시는 그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IWC의 당시 회장이셨던 조아라 회장님의 적극적인 그 지원과 그 정보 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를 믿어주고 뒤에서 그 백업해 주셨던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노력과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죠. 네. 저희가 봉심정을 가게 된 것은 저희 KSCF 멤버들이 일단 그 저희 선배들과의 그 만남을 하는 장소로 주로 봉심정이 그 이용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희 같이 KSCF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을 지도했던 바로 그 직속 선배가 최철 선배가 계시는데 이 최철 선배님 댁에서도 그 저희들의 이제 학습 모임은 했지만 선배들을 그 여러 선배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 선배들의 어떤 그 경험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정세 분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로 그 봉심정에 우리는 그때 당시 이제 봉심정이라는 이름은 몰랐고요. 그냥 산채라고 불렀습니다. 산에 그 집이 있어서 산채라 불렀는데 일단 거기에는 시가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형사들만 따돌리고 가면은 전혀 주변에 그 감시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선배들과의 그 만남이나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곳에 갔었고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만났던 선배가 가장 많이 만났던 선배는 역시 김남조 선배님이시죠. 김남조 선배님께서는 카프카 서점을 정리하신 뒤로 그 봉심정 산세에서 주로 한때 거주하셨기 때문에 아마 난민전으로 그 감옥에 가실 때까지 주로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김남주 선배님한테 가장 좀 많은 지도를 받은 게 또 실제로 저희 영문과 직속 선배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김남주 선배님 그리고 이강 선배님 이제 김정기 선배님은 이제 그곳 주인이시니까 항상 계셨고 자주 뵙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세정 선생님이라고 민주인사죠. 그분도 그곳에 계셨고 윤광옥 선배님 이제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났는데 가끔 윤한봉 선배님도 한 번씩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석영 선생님이 강주에 처음 그 해남에 내려와 가지고 강주로 처음 와서 강주의 그 운동권 사람들을 만날 때 바로 봉심정에서 저희들과 그러니까 선후배 청년 학생들 함께 거기서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황석영 선생님은 그때 거기서 처음 뵀죠. 그때 저희가 주로 그 읽었던 책들은 이제 지금은 아주 까마득한 고전이 됐지만 전환시대의 논리부터 읽죠. 그 다음에 파울로 프레일의 뭐 페다고지, 지금은 교육과 같은 그 이론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남미 해방 신학과 함께 어떤 그 권위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어떤 그 사상과 그러한 그 내용을 담는 또 페다고지 안에는 의외로 그 어떤 언론 보면은 교육학 이론서적 같지만 실은 그 민중운동 그 현장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하고 함께 의식화 작업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전술들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페다고지랄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KSCF가 기독교 운동을 일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해방신학 남미의 해방신학의 여러 서적들 이제 그런 해방신학의 많은 이론들은 강주 대건신대가 우리나라 해방신학의 본산이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참고 문헌들, 참고 자료들을 구해다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 그 노동운동사랄지 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운동 관련 서적 그 다음에 경제학 관련 서적 이런 서적들이 많이 있었고 역시 그 아마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그 운동권 학생들이 보았던 사회학 서적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매주 한 권씩 그것을 공부하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실제 선배들과 그 봉심정에서 그
만나고 토론할 때는 책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정세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에 그 토론과 대화에 중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심정은 어떻게 보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런 그 장소,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저희는 긴급조치 구호 세대라고 불리거든요. 긴급조치 구호가 1975년부터 1979년 12월 9일에 해제되죠. 그래서 유신 그 독재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을 저희가 대학 시절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급조치 구호 세대라고 불리고, 저희 우위의 선배들은 주로 민청학년 세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민청학년 세대와 긴급조치 구호 세대가 만나는 그 접합 지점이 봉심정 당시 산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KSCF 멤버들은, 그러나 실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YWC 활동은 이제 주로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활동이고, 저희 KSF 멤버들은 주로 그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현장운동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던 멤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75년부터 계속 현장운동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사회치 클럽 그런 그 활동을 하던 이제 저희 멤버들도 있었고, 그런 또 실제로 노동 현장에 가서 사회조사 활동이랄지 어떤 그쪽에 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야학을 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활동 범주가 나눠졌습니다. 일단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리고 일반 이제 오르브 활동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회단체. 요즘 같으면은 요즘은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그러죠. 시민단체 활동. 그때는 그런 활동으로 나눠갔는데,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시작은 언더 활동으로 쭉 계속 반유신 독재 운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 그다음 방향, 여러 가지 행동 전술들을 쭉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천해 가고 있을 때, 사실은 1976년이죠. 제가 2학년 때 전남대 물리대학교 문학부 4.19 사건이 터집니다. 저희 같은 회원이었던 우리 김용정 동지가,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신 독재가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현장 운동을 준비한다는 것이 좀 대세였는데, 우리 김용정하고는 아니다, 우선 당장 이 유신 체제, 정치 체제부터 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맨 먼저 1976년 4월 19일 날 바로 문학부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멤버들도 많이 거기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4월 달만 되면, 그러니까 4.19 혁명에 그것이 여전히 영향이 짙게 남아있던 시대죠. 그래서 4월이 되면 보통 4월 1일부터는 전부 비상입니다. 교내, 전남대학교 경우에는 교내 전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모든 형사들이, 주로 이제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죠. 형사들이 전부 깔려있고, 특히 물리대 문학부 하면 상당히 요주의 장소였기 때문에 주변에 전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김영정 동지가 바로 유인물을 꺼내자마자 바로 근처에서 사법 경찰들이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체포해가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을 전부 이제 격리시키고, 그래서 일단은 시도는 했으나 대중적인 어떤 시위로 확산을 못 시켰죠. 그래서 주변에 같이 있던 저희 멤버들은 그때 이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수배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멤버 전원이 이제 수배 대상이 됩니다. 일단 유인물을 직접 쓴 것은 우리 김영정. 일단은 저희가 한꺼번에 이게 있었어요. 저희 70년대 운동의 특징은 한물에 든 고기라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후속을 이어서 운동을 못 하니까, 이번에는 번호 탄다고 그러거든요. 번호 탄다. 그래서 2학년이
번호타기에는 좀 빠르죠. 그때 저희 운동의 그때 특징은 일단 교회에서 충분히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 시위를 조직하고 그 감옥에 갈 때는 4학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영정 학생이 저희 그 동지가 좀 빨랐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로 2학년, 3학년이 그때 1976년에 주 멤버들이 대부분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일단 김영정 학생이 구속되면서 이제 저희 그 KSCF member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당시는 이제 정보부죠. 대공분실 그리고 서부경찰서 정보과의 제1사찰 대상이 되고 이제 저희는 일단 전부 다 일단 수배 대상이 됐는데 그때 일단은 가장 친한 친구들 집에는 못 가니까 물론 친척들 집은 당연히 못 가고 이제 그래서 그때 같은 동아리 친구랄지 학교 친구들 집에는 이제 못 가는 상황에서 제가 주로 이제 그때 한 달 반을 도피했었는데 그때 도피했던 곳이 서울에서 그때 은행에 다니고 있던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과 선배님이 또 오빠이신데 전남대학교 송정민 교수님, 저희 대학 신문사 저희 선배 기자이시기도 했고 이제 그분 댁에서 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또 김정길 선배님이 또 중간에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김은경 목사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죠. 김은경 목사 집에서 또 한참 동안 피신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도피했다가 어느 정도 사건이 정리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구속이 되고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이제 기소가 됨으로써 일단 사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나왔죠. 도피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서부경찰서 이제 조사받고 이제 학교에는 자퇴서를 내고 그때 저희 교수였던 명록은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으셨죠. 명록은 교수님께서는 대학 당국에서 계속 이제 박연욱이 자퇴서를 받아라고 압박을 받고 계셨는데 그 말을 차마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희 멤버들이 자퇴서 썼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그 자퇴서 100장이라도 쓸 테니까 괜찮다. 그냥 서류 갖다 주시면 제가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써서 드린 적이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그때 그걸로는 퇴학이나 재직을 할 상황은 아니었고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은 재직하겠다는 일종의 그런 서류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때는 재적이나 뭐 투옥을 다 각오하면서 운동을 하던 상황이어서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 명록은 교수님 경우에는 굉장히 고두신 분이죠. 정의로운 분이신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수가 자퇴서를 받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본인 스스로의 분노가 있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5명 이상이 모이면 구속이었습니다. 그거는 긴급조치 구에서 체포되고 구속되고 가령 그 식당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박정희 욕만 해도 바로 감옥에 가고 저와 같이 저희 긴급조치 구호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구호 동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분 중에 저희 상당히 저희보다 한참 윗세대인 선생님은 당시 학원 강사셨는데 학생들 앞에서 어차피 유신헌법이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삼남매의 가장이셨는데 긴급조치 구호로 구속되고 거의 4년 6개월을 징역을 사셨어요. 단지 발언 하나, 비판 한번 했다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깨어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유신 독재는 반드시 철폐를 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지요. 그러나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는 각자의 처한 상황,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WC에는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실은 YWC가 강주 시내 복판에 있고 그리고 당시 YMCA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토대가 안 됐고 반면에 YWCA의 조아라 회장님 그리고 이해신 총무님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민주적인 의식과 그다음 유신 독재에 대한 분명한 반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YWCA의 청년회를 만들 때 아마 그 대부분 YWCA 그 청년회는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만 주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남녀 청년들이 함께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총무님이나 회장님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용화 전 관장이나 최권행 서울대 교수랄지 이런 그 분들 그리고 전에 그 6월 항쟁을 그 함께 했었던 국민운동본부의 염종호 국장 같은 경우도 그때 서석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멤버로 함께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최권행 선배 경우에는 민성학년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이유였죠.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던 청년들이 함께했던 그런 동아리 모임이었고, 이제 그 동아리 모임에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 한편으로는 김천배 당시 그 IMC 이사님이죠. 김천배 목사님 신학자이시고 상당히 그 진보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던 신학자셨는데 김천배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성경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그다음 매달 한 번씩 그때 당시 함석헌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강주에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모임을 하셨어요. 주로 간디 사상 연구 모임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그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듣게끔 저희가 해가지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듣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고 그리고 IWCA가 그 토청화 금남로 북판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금남로 뭐 전일 다방이랄지 그 IMCA 그에서 많이 그 오고 가는 그 당시 어떤 문화인들 그 문학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어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전남일보나 전남매일신문사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모임을 할 때마다 관심 갖고 와서 듣고, 어떤 면에서는 YMCA에서 계속했던 그 모교 기도회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죠. 은근히 있었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공개 강좌 모임은 유신 말기까지, 그러니까 1979년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80년에 서울의 봄, 민주화의 봄이었고 5.18이 터졌죠. 이제 그때는 저희가 그 소규모 실내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광장으로 나가는 시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80년 저는 78년에 1978년에 교육지표 사건이라고 당시 유명했죠. 교육지표 사건에 주로 저희 KSF가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6월 27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이 딱 한 과목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중앙도서관을 아침에 막 갔는데 저희 그 어학연구소에 그때는 이제 급사라고도 하죠. 그 알바생 와가지고 명록은 교수님이 급히 찾는다고 그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이제 저희 갔어요. 그래서 급히 절대 그렇게 학생을 중간에 부르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긴장해서 갔더니 조용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들이 그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갔다가 아침에 좀 풀려났고 송기숙 교수님은 아직 못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교육지표 그것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A신을 통해서 이미 그 공개가 됐다. 그래서 아마 송기숙 교수님은 못 나올 것 같다. 이제 그까지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이제 저희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저희가 그해 4월에도 대중적인 어떤 집회 시위를 조직을 했는데 사실은 4월 달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저희 멤버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로 그때 대학 당국과 그 안기부 그때는 그 정보부죠. 정보부가 겸허하게 했냐면은 나중에는 뭐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어디다
놔두고 가둬버리고 이제 이런 것은 50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교수들하고 이렇게 교수들한테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4월 달에 4.19를 앞두고 소위 말해서 그 운동권 문제 학생들, 대학에서 가장 쉽게 말해서 가장 위험시되는 학생들은 전부 지도교수하고 1대1로 묶어서 교수님 댁에 데려가라. 그럼 요즘 같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4.19 그 시위 사건 이후로 그 대학 당국에서 지도교수를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학생의 문제 교수가 만나서 안 되겠다. 명론 교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 문제 교수로 분류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바로 미국에서 갓 오셨던 일단 유학하셨다가 오셨던 김정수 교수님이 가장 정치적으로는 정치색이 없다 그래가지고 대학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김정수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해놨거든요. 근데 김정수 교수님은 미국에서 오자마자 3월 한 달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대학 당국에서 학생을 집에다 좀 데려다 놓으라니까 말도 안 되고 황당하죠. 근데 그때가 유신 말기 가장 어머 같던 시절입니다. 좀 숨도 못 쉬던 그런 시절에 교수를 그냥 바로 제명 탈락시키고 트집 잡아서 구속시키고 그러던 시절인데 교수님은 차마 그 말을 못 하시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그 대학원 선배 언니가 왔어요. 이런 상황이다.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상황에 다른 저희 멤버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고 이미 다 한 명씩 이미 다 거의 연금 상태에 들어간 상태여서 그러면은 저희 김정수 교수님 정말 마음도 여리고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굉장히 제가 좀 보기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양심적이고 그러신 분이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거는 저희 김정수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 교수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제 어차피 지금 논문 쓰고 있으니까 이 논문 자료 갖고 교수님은 댁에 가서 논문 좀 자료나 정리하고 그러면 옵시다 하고 언니랑 같이 이제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 그때 4.19 일주일 전부터 교수님 댁에 이제 들어갔다가 4.19 다음 날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의 사흘은 이제 그런 식으로 1대1 철저히 당국에서 마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4.19 시위를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방학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방학 직전이죠. 그래서 이 건이 터지니까 바로 이제 저희가 조직을 하죠. 데모를 조직을 하는데 저희 KSCF가 전남대학교만 조직이 된 게 아니라 조선대학교도 조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 조선대 함께 이제 그때는 78년에는 학내에 저희가 기독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동아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었고, 그리고 조선대, 그 다음에 전남대 학생들을 전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유인물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6월 29일에 일단 중앙도서관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학생들의 시위를 조직을 했죠. 그것이 바로 교육지표 사건의 이제 학생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일단 아침에 명로은 교수님 말을 듣고 바로 나와가지고 일단 학내에 있던 저희 멤버들한테 소식을 전하고 이제 그때 이제 노준현이 있죠. 지금은 작고한 우리 노준현 동지 그리고 다른 우리 K 멤버들한테 일단 그때 학교에 들어왔던 친구들한테 점호하라고 전화는 쓸 수 없으니까 모든 전화가 저희는 도청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를 못 쓰니까 그대로 일단 학내에 전부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준현이 조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하고 역할을 전부 나눠가지고 한 다음에 일단 녹두서점이 그때 당시 계림동에 있었는데 녹두서점에 가서 김상윤 선배한테 일단 전했습니다. 이 상황이고 우리는 저기를 지금 전부 연락을 풀 가동을 했다. 그리고 IWC를 갔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의 교수님들의 상당히 이거는 유신 이후로 최초의 대규모 어떤 반체제 어떤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IWC에 가서 일단 그 이해신 총무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조아라 회장님 그 안에 IWC 안에 그 조아라 회장님 사택까지 있었어요. 글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성학 장로님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그 이해신 총무님, 조아라 장로님 그 세 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성학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같이 갈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일단 따라온 사람 얻게 한 다음에 간 곳이 양림동 웃겨져 양림교회 은명기 목사님 사택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누가 계셨냐면은 바로 성래용 교수님이 교육집회 사건의 중요한 분인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성래용 교수님이 그때 이제 수사 당국, 정보 당국의 수배를 피해서 도피 중에 은명기 목사님 사택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학내 상황과 교수님들 상황을 설명을 해주라고 해서 일단 은명기 목사님하고 성래온 교수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성래온 교수님한테 그 말씀은 드렸어요. 교수님 강주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아마 상당히 대규모 시위가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강주 이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밖에 있는 우리 저희 고임들 멤버들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이제 선배들에게 이제 전부 연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인물을 작성을 했고 유인물 작성은 재작년에 돌아가셨던 이황 선생이라고 이강 선배님 동생이거든요. 그때 이강 선배님 동생들이 기름동에서 아마 산수당 언저리인데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그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항 선생하고 그 동생인 이환하고 둘이 그때 당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인물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유인물은 저희가 전남대 조선대 대규모 시위를 할 때 그전에는 저희가 가리방을 밀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었거든요. 일일이 가리방을 철필로 긁어가지고 했는데 좀 대규모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Y에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Y에서 Y 신문 있거든요. 소식지 회원지를 인쇄하는 좀 인쇄소에서 저희 인쇄물을 좀 할 수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이었죠. 요구고. 그때 시절에 이 가리방으로 긁는 것도 정말 비밀리에 하고 그랬는데 인쇄소에 막 이제 그랬을 때 마치 이해신 총무님이 우리 김경천 간사님한테 인쇄소에 소개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Y에서 I 해지를 인쇄하던 인쇄소에 저희가 유인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신 체제 이후로 최초로 인쇄소에서 만든 유인물을 저희가 시위에 사용을 하지 않았나. 다 가리방으로 긁었던 손으로 썼던 유인물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전남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위를 시작을 했고 그 시위는 일단 처음에 나중에 도서관에서 일단 계속 교수님들 석방할 때까지 단식 농성한다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 선거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 당국에서 이제 어떻게 대학 직원들 교직원을 설득했냐면 이 학생들 전부 구속되면 학생들이 너무 다친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학생들을 해산시키자. 그래가지고 조교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농성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몇백 명 되는데 학생들 전부 끄집어냈어요. 모르죠. 거기에는 사법경찰도 있었는가는. 근데 그때는 도서관까지는 사법경찰이 못 들어왔던 시절이거든요. 대학의 모든 것은 감시했는데 이상하게 도서관까지는 안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에 경찰들이 직접 들어오는 부담감 때문에 교직원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끌어냈고, 그러니까 도서관 밖으로 끌려 나와서 이제 도서관 앞에서 또 시위를 했죠. 그때는 이미 이제 모든 전투 경찰들이 다 도서관 앞에 광장을 에워싸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체포되거나 아니면 담 넘어서 도주하거나, 저는 바로 도서관에서 나오자마자 사법경찰 4명이 바로 그대로 저를 잡아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굉장히 몸싸움을, 교수님들이 이제 안 뺏기려고 몸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경찰들을 못 당하죠. 그래서 바로 도서관 앞에 시위 현장에서 그대로
서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아마 주모자 어떤 색출이랄지 수사 필요성 때문에 그 일반 그 연행한 그 학생들하고는 분리해가지고 따로 그 정보과 그쪽에 조사실에 따로 그날 밤 12시까지 있다가 그날 12시 이후에 수사과로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수사과에서 일반 수사관이 막 그 조사 인적사항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정보과장이죠. 나지연 정보과장이 따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그때 수사과 옆에 작은 밀실이 있었어요. 창문이 없는 그 문을 닫으면 완전히 캄캄한데 그 문에 있는 작은 그 불투명 유리창에서 어렴풋하는 불빛 정도 들어오는 그 밀실인데 거기서 다짜고짜로 이제 그대로 그 강목으로 이제 패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누구 주동자가 누구냐 대라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건 있죠. 이렇게 그 이제 고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이 정도는 고문도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날 12시 한 5분경부터 강목으로 이렇게 패기 시작한 것이 아침 거의 아침에 동이 터가지고 환할 때까지였으니까 여름날 6월 말이니까 거의 한 5시 반까지. 그러니까 최소 한 5시간 이상을 맞았던 것 같아요. 강목이 여러 개 부서지고 나중에는 그 옆에 있던 봉골레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봉이 부러질 정도가 됐는데 그분이 아주 기술적으로 폭행하는 등 얼굴이나 그 밖에 들어가는 이 팔은 안 때렸는데 나중에 아침에 그 수사과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의 그 탈진한 상태로 엎드렸는데 내 옆에 있던 안길정이가 그 선배 그 팔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 봤더니 이게 까맣게 피멍이 내려온 거죠, 밤새.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멍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밤새 그 안에서 터졌던 것들이 까만 먹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까맣게 돼가지고 처음에 저는 뭐가 묻었나. 그분이 나중에 성질나면 그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슬리퍼에서 뭐가 묻었나 그랬는데 그게 그 검은 그 멍이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때 그 운동을 하다가 연행됐던 학생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뭐 노준현이랄지 특히 그 주모자급으로 분류했던 그 노준현이나 아마 저 경우에 그런 그 고문이 집중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어차피 제가 입으려면 다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는 각오로 이제 버텼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마디도 그 말을 않고 아침까지 버텼는데, 아침이 되니까 일단은 다시 그때 당시 유치장이 아니고 경범죄 한 사람들이 가는 그 보호실 있죠. 그 보호실로 보내더라고요. 그때 어느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었냐. 그 보호실이, 글쎄 아마 보통 평상시라면 사람 한 서너 명 들어갈 정도 보호실이었었는데 거기에 남녀 학생 심지어 어른까지 우리 김경천 전 국회의원이시죠. 김경천 쌤까지 33명, 5명을 그 좁은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열흘간을 버텼는데 눕지를 못하죠. 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열흘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구속할 사람만, 그러니까 저희 주로 기독학생의 멤버들은 저는 구속 영장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때 이제 일단 석방을 할 때까지 30몇 명이 그 좁은 방 안에서 그 여름에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기차나 그다음에 그런 데서 이렇게 사람 칼잠을 재운다는 어떤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 일부러 그렇게 고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는 이미 제가 나지연 과장한테 엄청 고문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나갔는데 저희들은 예부하고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소문이 나간 것은 제가 나중에 추측할 때 거기에 어떤 서부경찰서 일반 경찰들에 의해서 그런 소문이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이미 학생들이 그 저희가 그 연행되고 열흘 후부터 이렇게 그 석방이 됐거든요. 거기서 구속자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소식이 이미 다 나가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그 NCC 이런 데서 많이 항의를 하고 서부경찰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표 사건으로 저희는 일단 그날 첫날 전부 그 일단 연행됐지만 그 후로 그 현장에서 벗어났던 우리 그 동료들이 일단 계속 그 시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전국에서 최초의 가두 시위가 강주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남로, 계림동, 그 조선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전남대, 조선대에서 양쪽 대학에서 시위를 가두 시위를 했죠. 그래서 강주에서의 6월 29일부터 7월 초까지의 사흘간의 그 가두 시위가 전국에 미친 영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975년 월남전 패망 이후에 아마 5월 25일 정도가요. 한 5월 며칠에 긴급지치 구호가 발령된 이후로 전국적으로 가두 시위가 단 한 건이 없었어요. 학내 시위도 힘들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1976년에 4.19 그날 문학부 앞에서 시위하려다가 바로 잡혀갔다 했듯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가두 시위 내지는 교내 시위도 불가능하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 사찰당하고 정보과 형사들 그다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학내 곳곳을 감시하고 그 시위할 기미가 보이면은 바로 그 학생들을 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강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4일간이 계속되니까 이 전국에서 굉장히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해 8월이 지나고 8월 말 9월 개학하자마자 전국의 대학가에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서울대에서도 1975년 이후로 1975년 5월에 마지막 교내 시위가 있었고 그 이후로 최초로 교내 시위가 일어나고 이거는 거의 그해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긴급조치 구호로 구속됩니다. 저희가 구속된 이후로. 그 정도로 많은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이 결국 어떤 유신 정권의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부마 항쟁까지 이어지는 79년 그런 그 대규모 가두 시위의 시작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연구자들은 굉장히 어떤 그 중요성을 또 그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강주가 제가 강주에서 21대째 제가 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 멀리는 임진왜란 의병부터 그리고 한말 의병 그리고 나서 강주 학생 독립운동 역사의 굽이굽이 가장 그 나라가 힘들고 민족의 미래가 어두울 때마다 강주에서 이런 민초들이 일어났던 것이 강주입니다. 아마 5.18의 아마 시작점도 그런 강주의 그러한 어떤 의병의 정신 그리고 학생 독립운동의 전통이 쭉 이어져 가지고 아마 강주에서 다른 곳에서는 5월 17일 날 비상겸연 학대로 모두가 다 수배되고 전혀 꼼짝을 못할 때 강주에서 일어났던 데는 그러한 어떤 민중의 힘이 있었는데 저희 봉심정은 그러한 어떤 전통을 쭉 이어받았던 저희 강주의 어떤 운동 세력들이 그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전승하고 그랬던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였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희 이전의 세대 민청학년 세대는 그 전에 63 세대죠. 한일합방 반대 운동을 했던 그 전에 4.19 세대와 교유하면서 민청학년 그런 민주화운동을 조직하게 됐고 또 저희 4.19 세대 선배들은 그 전에 강주에서 학생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선배 어르신들 가령 이경 선생을 비롯한 그 대선배님들과 또 교류하면서 어떤 민족의 장래와 역사를 걱정하고 어떤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세대, 저희 긴급조치 구호 세대, 반유신 세대는 바로 저희 선배 세대인 민청학령 세대와 그리고 더 위로는 63 세대라고 부르던 한일합방 반대 세대 바로 정동영 선배로 대표되죠. 그리고 그 위에 4.19 세대는 이용길 교수님 이르기까지 그분들과 긴급조치 구호의 엄혹한 상황에서 봉심정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세대에서 세대로 같은 생각을 잊고 그러면서 어떤 민족의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연결점이 됐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
작은 소그룹들이 모임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뒤로 그 나중에 결과는 참 창대했다. 거기서 만났던 저희 동료들이 교육지표 그 운동의 중심이 되고 실은 그 이후로 5.18 민중항쟁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했던 그 출발점이고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